안세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축제가 열릴 줄 알았지만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협회를 저격하며 한국 체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안세영에게 주목되는 순간 안세영은 스포츠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지 잘 모르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에 안세영은 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참석 요청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안세영에게 20일 또는 22일에 회의에 나와 달라고 했는데 안세영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배드민턴협회가 자체적으로 꾸린 조직으로 안세영이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후 부상관리, 훈련 지원 등의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첫 회의가 열린 16일에 김학균 감독 등 대표팀 지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다음 회의 때는 안세영을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협회가 이사회 의결 없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문체부 측과 만나 진상조사위 운영 방안과 합동조사 여부 등을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안세영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 차관과 만나 안세영은 그동안의 고민을 포함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고 장 차관도 경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장 차관이 직접 안세영과 만난 만큼 문체부 차원의 조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지적에 이어 안세영도 참석을 거절하면서 배드민턴협회의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협회는 위원회 구성 재검토도 논의하고 있고 안세영과도 연락하고 있다며 조사와 함께 대화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안세영과 협회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문체부는 김택규 협회장의 갑질과 요넥스로부터 받은 셔틀콕 30% 페이백은 물론 승강제 기념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의혹을 새롭게 파악해 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김 회장의 갑질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김 회장은 휴일에도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문체부에 전달됐습니다. 여기에 김 회장이 폭언뿐만 아니라 직원을 구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죠. 김 회장이 누군가를 때리는 영상을 가진 직원의 이름도 오르내리는 상황인데요. 김 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0% 페이백도 논란이 됐죠. 협회는 요넥스로부터 지원 물품의 30%를 추가로 받는 페이백 부속 합의를 맺었습니다. 셔틀콕 2만 타가 지원되면 이 가운데 6천 타는 협회의 몫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협회는 스폰서 측에 페이백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회를 치르는 각 시도협회에 배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술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단체를 지목하며 셔틀콕을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담당 직원조차 어디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일이 잦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문체부는 페이백이 이뤄진 점,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점, 또 회장 임의로 이를 사용한 점은 모두 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 중입니다. 여기에 협회가 승강제를 운영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협회가 텀블러 등 승강제 기념품 제작을 특정 업체에 맡겼고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승강제 리그 기념품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해 8,332만 원을 쓰는 등 지난해 최소 2억 5,707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제작업체는 협회의 기술평가 80%와 자격평가 20%를 토대로 선정했습니다. 제보자는 김 회장이 측근으로 이뤄진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충남 서산의 한 업체의 텀블러 제작 등을 몰아줘 논란이 많았다며 사업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회장은 위원회를 해산해 조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체부는 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배드민턴은 야구나 축구처럼 팀 스포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강제와 크게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종목이라며 보조금이 투입된 승강제 시행 이후
협회에 다양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과정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도 문체부는 자체 조사로 파악한 협회 내부 문제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결과를 9월 중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번 안세영 사태를 지켜보다 보니 과거 비슷한 상황도 재조명되었는데요. 바로 안세영보다 앞서 체육계 부조리를 폭로하며 맞서 싸웠던 유도 선수 출신 김재엽의 사례입니다. 김재엽은 최근 한 방송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협회 관련해 용기 있게 나섰다. 마치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엽은 선수 은퇴 후 지도자 생활할 때 제자 윤동식이 심판의 편파 판정에 피해를 봤다며 유도계 안에 이른바 용인대 카르텔을 폭로했었죠. 1996년 5월 서울 송파구의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에서 열린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76kg급 승자 결승에서 윤동식은 조인철의 0대3으로 판정패했습니다. 김재엽은 당시 유도계에서 용인대만 키우는 분위기가 있었다. 경쟁을 통해 좋은 선수가 나오도록 하는 게 협회의 역할인데 용인대 사람들끼리 심판위원장까지 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타 대학 입장에선 국가대표 하나 못 만드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 유도 인구가 줄고 대학들도 유도부를 없애기 시작해 한국 유도가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김재엽은 제자 윤동식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용인대 파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재엽은 이후 자신이 유도계에서 퇴출당했고 그 배후에 18년간 대한유도회 회장을 맡았던 김정행 전 용인대 총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엽은 안세영 사건에 대해 지금은 우리 시대와 훈련 방법 등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면서도 저는 안세영 선수 폭로의 본질을 혹사라고 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 협회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태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난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체육회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전망치로 5개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체육회는 최대 금메달을 16개까지 기대했었지만 예상 금메달 규모를 축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를 두고 체육계에선 목표를 높여 잡았다가 부진했을 경우 화살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 체육 예산 확충을 노린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신동광 체육회 훈련본부장은 최대한 신중하게 확실한 금메달 후보만 전망했다면서 금메달이 많이 쏟아진 건 선수 경기 당일 컨디션이나 대진운 등 변수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금 5개로 발표한 체육회 최종 예상은 허술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수영에서 황선우, 김우민을 금메달 가능 후보로 꼽거나 양궁 남자 개인전을 아예 메달 후보에서 제외한 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란 평가입니다. 경기력 분석 자료를 제대로 참고한 건지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요.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등한시한 채 면피성에 치중했다는 지적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메달 전망이 완벽하게 정확할 순 없겠지만 소극적인 전망으로 일관해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낮췄다면서 선수들 후원 계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 아직도 한참 남은 듯한데요. 이런 협회와 체육회를 두고 선수들이 어떻게 믿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잘 정리되어 우리 선수들이 맘 놓고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